이게 도박 중독이 이제 도파민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이거 좀 많이 듣거든요, 도파민. 그렇죠. 도대체 이게 도파민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네네. 이게 각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간의 상호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 우리 세로토닌 이런 얘기 한동안 좀 예, 들어보셨죠? 맞아요. 마음을 좀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물질이에요. 맞아요. 세로토닌. 근데 예. 이제 최근에 우리 도파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파민 중독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뇌에는 아주 원시적인 뇌가 있는데 여기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은 쾌락, 보상 회로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보상 중추를 통해서 전두엽으로 전달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러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겠죠.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너무 지나치면 중독 현상. 중독이 되는. 우리가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큰 자극을 맛을 보면 작은 자극에는 뇌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누가 잘 빠지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예. 중독에 누가 빠지는가 물어보는데 누구든지 중독에 맞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중독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좀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자극 추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 물어보면 그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도 다 따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아. 이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요. 당구 쳤지 물어보면 300이래.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근데 빠지면 아주 뽕을 뽑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좋게 말하면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중독에 빠지는 소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뭔가의 승부욕. 심심함을 못 견디죠. 자극을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니까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데 그게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제 현실 도피형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우울해. 학교 가도 뭐 재미가 없어. 이런데 아이고 도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현실 도피적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독에 잘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이 아니라 온통 어떻게 보면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요즘 그 진짜 유튜브 예, 특히 쇼폼 이 쇼폼에 대한 이 중독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잠잘라고 잠깐 켰는데 아침 해를 예, 보게 된다거나 그 무슨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보세요, 그냥. 그냥 봐요? 네. 뭐 해결책이 쉽게 나왔네요. 지금 다들 그래 나도 그래. 그냥 보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이게 질병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단순히 많이 본다,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아이가 게임을 몇 시간 하면 중독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에 지장이 있는가 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쇼폼 막 재밌잖아요. 네. 많이 봐. 재석 씨가 그게 중독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거 보다가 녹화로 일상을 와야 못해, 되는데 일상을 못해. 오지를 못해. 네. 유퀴즈 녹화를 못 왔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거는 이제 중독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뭐 병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란 뜻이죠.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로만 도파민이 올라간다. 다른 것으로서는 도파민이 올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죠. 그건 인생이 피곤해져.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도파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도파민은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도파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 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이제는 1년 만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자극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균형을 잃게 되고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만을 바랍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이 지연 보상,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힘들어도 나를 조절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상을 더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쇼핑 중독을 쇼핑 중독. 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물건을 사서 집에 오잖아요. 그 물건을 안 써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위험한 건데. 근데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나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집에 가져와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걸어놔요. 그리고 입질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참 쇼핑 중독이지 않았을까. 그런 사는데 중독된 분들은 사는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살 때 좀 전에 말했듯이 딴 데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거기 가면 쭉 대접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죠. 살 수 있다는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두고 있을 때 예정될 때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상 사고 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쇼핑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우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다른 걸 해도 재미가 없고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나의 그 어떤 마음속의 허함과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의 길로 좀 가는. 예. 그럼 교수님은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평소에? 항상 즐거운데. 진짜요? 교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보다 너무 바로 오버랩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네. 저보다는 훨씬 인생 선배님이시지만 항상 즐거운데요 하는 그 표정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믿게 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되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우리 소확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잔잔한 행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막 마약이나 뭐 술이나 도박했듯이 빵 도파민이 막 1000, 2000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거는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죠. 이쪽 사이드에 한 명씩 치면 될 것 같아. 망치 없어?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도대체가 모르겠네. 재밌다. 다쳤어? 이게 뭐야?